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구 권경숙 의원 제명 소식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할 천영길 뉴스민 기자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구 MBC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 예산안 나라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간간히 우리가 다뤄봤습니다만 일단 규모가 많이 줄었죠. 세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대구시 어느 정도인지 천영길 기자, 대구시 세수 부족 어느 정도입니까? 네, 대구시가 대구시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10조 5,865억 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보다 줄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 경상북도는 소액 증감했고 이 특광역시 중에서도 울산과 부산과 인천은 증가했고 서울과 광주, 대전은 감소했습니다. 이 대구시의 줄어든 예산 규모를 보면 1,443억 원, 1.34%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얘기 들으면 감이 확 오실 겁니다. 대구시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이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지방세가 2,940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이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역시 181억 원 줄었습니다. 이 대구시 의회가 지금 심의에 들어간 상황인데 12월 12일쯤이면 좀 확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대구시가 내년도 어떤 기준으로 예산안을 제출했는지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연설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50년 사업과 복지 예산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는 살림 살지 마라. 그 원칙은 올해도 굳건히 지킬 겁니다. 네, 더불어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을 했는데 실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이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방금 홍준표 시장 시정연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빚은 절대 내지 않겠지만 그래도 돈이 없다고 복지 예산은 절대로 삭감하지 않겠다, 손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 예산이 사실 다른 어떤 예산들이 집행되는 것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태우 기자, 예. 홍준표 시장 다짐대로 실제로 이런 복지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은 그 복지 예산에 관련된 약속은 지켰습니다. 복지 예산이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내년에 대구시 복지 예산, 주로 이 복지 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쓰는데요. 전체 예산이 3조 원 가깝습니다. 올해보다 3,474억 원이 늘었는데요. 증가율은 13.2%포인트입니다.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3,527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에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52억 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를 따져보니까 이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올해 이에 해당되는 예산이 443억 원이었는데 9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숙지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2년에는 무려 752억 원까지 늘어난 예산이었습니다. 또 대구의료원 관련 예산도 한 40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이 하는 일부 사업의 예산은 늘렸는데 그럼에도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을 보존해주는 출연금을 20억 원 줄이는 등 큰
목세 사업을 줄이면서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 환경 분야 예산도 궁금한데요, 천 기자. 네. 우리 지역은 고질적으로 수질 관련 문제가 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다른 환경 분야 변수로는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군의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림 면적이 확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내년도 이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예산을 보면 이 기후환경 정책과의 예산은 701억 원에서 내년도는 54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반면 또 공원조성가는 942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이 대폭 또 줄었고요. 수질 개선가 역시 171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자원순환가는 660억 원에서 880억 원으로 산림녹지가는 340억 원에서 51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기후변화 대응 예산, 대기환경 보호 예산, 이 대기환경 개선 예산, 환경협력 강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 단체를 통해서 이뤄지던 환경 관련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공원 조성가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줄어든 것은 우리 대구시가 기존에 산림과 관련해서 장기 조성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매입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군의군이 편입되면서 산림 녹지가 늘어나면서 이 관련한 예산은 좀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대구시 관계자는 이 국비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분석을 하면서 이 환경부에서 여러 사업들 가운데 이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이 제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경제 분야 예산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경제국 예산 대폭 삭감됐군요. 경제국 예산은 올해 대비 28%포인트 줄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07억 원인데요. 경제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정책관 부서 예산은 714억 원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41%포인트 줄었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정책은 54%포인트 삭감됐습니다. 하나 남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사업은 내년부터 아예 사라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550억 원이 배정된 사업이었는데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대구시는 직접적인 지원을 줄이는 대신에 간접 사업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올해는 100억 원이었는데 내년은 2배인 200억 원으로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과 좀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고용노동 정책과 예산 역시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는 250억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율이 61.5%포인트다 보니까 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등에 쓰이는 예산이 이 고용노동 정책과 예산인데 대구시는 예산 감소 배경으로 국비 지원 감소를 꼽고 있는데 향후 증액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고용 창출과 지원을 담당하는 고용 정책과 예산이 삭감된 결과인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또 직업 능력 개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노사 평화의 전당,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등이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죠. 교육 예산. 네. 이태우 기자, 교육 분야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교육청도 예산 삭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 내년 예산은 4조 원을 살짝 웃돕니다. 4조 850억 원인데요. 삭감 규모가 3천억 원입니다. 대구시
청은 그 교부금과 전입금이 줄면서 이렇게 전체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에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인데요. 여기서 2천억 원을 끌어다가 본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기금을 썼지만 이 기금도 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짜는 데는 한계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교육청에 주던 전입금도 216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입김이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요. 학생들의 교복이나 급식비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쓰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교육청 정책 사업 가운데 올해 대비 10%포인트 이상 예산이 줄어든 사업을 보면요.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보건급식, 학교시설 여건 개선, 교육행정 일반, 그리고 예비비 등입니다. 네, 대구시가 이 예산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항상 뭐 예산 관련되는 일들은 늘 그렇죠. 이 예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바꿔달라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시민단체 일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왜 없애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사업 원래 예산 원래 그대로 원한 대로 예전처럼 돌리는 거 하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다죠, 청 기자? 네,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청년유니언이 이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 예산안에서 청년 관련 예산이 400억 원 정도 삭감했다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18개 사업은 아예 예산안에서 사라져서 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금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대구시가 시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던 이 사업도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청년 활동공간 조성 사업, 이 대구 단기근로 청년 돌봄 사업, 이 청년 인재 유입 정착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시 의회에 따르면 자치경찰부 소속 공무원과 지구대 파출소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복지비와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 12억 원도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직원이나 경찰서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자치경찰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이 복지 자율 항목, 건강검진 규모도 축소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종우 대구시의원이 예결특위에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경찰과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게 지난 대구 키워문화축제 때 대구시와 경찰 간에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이 포인트를 다소 좀 줄이더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그대로 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다듬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것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구시 의회에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예산이라도 그 좀 필요가 없다라는 예산은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고요. 항목이 없는 예산이라도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내년 대구시 예산을 보면 빚을 내지 않는 긴축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요즘 불경기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없는 사람이 더 힘든데요. 대구시가 긴축 재정, 빚을 적게 내는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사람들의 살림을 보태주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쓰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대구시 중구의회 소식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이죠.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일었던 권경숙 중구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제명 이유가 뭡니까?
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 약 한 3년 8개월이 되는데요. 권 의원과 그 30대 아들이 각각 그 회사를 차려놓고 대구시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합니다. 약 17번 1,000만 원쯤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구시 중구의회는 권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표결을 했습니다. 그중에 4명이 찬성, 1명이 반대를 해서 권 의원의 제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중구의회에서는 그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윤리위에서는 제명이 됐지만 나중에 본회의에 가서 출석 정지 30일로 경감이 된 사례입니다. 네, 바로 이 배태숙 중구 의원인데요. 당선된 이후에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이 4개월 동안 중구청과 중구의회로부터 약 1,600만 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일로 감사에서 적발이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상건으로 문제가 불거졌는데 한 명은 제명이 되고 한 명은 출석 정지로 결정됐는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중구의회 의장은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이 배 의원과 중구청 계약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반면 이 공경숙 의원의 경우에는 이 본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계속해서 이제 공무원의 실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이 중구 의원 전원 사퇴를 또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중구의회가 원래 7명인 상황인데 지금 2명이 제명된 상황입니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이 이 주소지를 중구 밖으로 옮겨서 올해 초에 이미 제명이 됐었었죠. 7명 가운데 5명만 남게 되면 이 중구의회가 앞으로 의안을 결정할 때 과반이 출석하고 찬성하면 되는, 그럼 5명 중에 3명만 출석해서 2명만 찬성해도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되다 보니 모두 사퇴하고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취재하신다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뉴스비하인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